한국 여권 소지자는 이쪽으로 오세요. 저 사람은 미국인이잖아요? 왜 빨리 통과시켜주는 거죠? 중국인도 빨리 통과시켜줘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여권을 든 사람은 30분 넘게 줄을 섰고 일본인 역시 긴 줄 끝에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인은 단 2분 만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기다리던 사람들 사이에선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외교관인 저스틴 스티븐스라고 합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일하면서 저는 언제나 미국 여권과 함께였어요. 저는 저의 파란 여권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다른 나라 여권에 대해 신경 쓸 이유도 없었죠. 15년 동안 미국 외교관으로 지내며 80여 개국을 다녔던 저는 그 여권을 단순히 문을 여는 도구로만 여기고 있었죠. 워싱턴에 있는 제 사무실은 전 세계 지도와 깃발 여러 나라에 관한 보고서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책상 위엔 미국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문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중요한 인사들과 악수한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매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회의실로 향하며 저는 미국 외교관으로서 모든 것이 미국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고 있었어요. 국제 분쟁 협상과 인도주의적 원조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했던 저는 여러 국가의 어려운 상황들을 목격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나름의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규범에 얽매여 발전 가능성이 부족한 후진적인 국가라는 선입견이 있었죠. 서구의 체계와 비교하여 한국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미비하다고 생각했고 특히 중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도 한국이 뒤처졌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편견은 제가 미국 외교관 시절부터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국제회의에서 어떤 여성을 처음 보게 되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박지민이었고 한국 외교부 소속 통역관으로 당당하게 서서 영어를 한국어로 한치의 오차 없이 번역하고 있었어요. 지민은 집중하는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모든 말을 전달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녀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지민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그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난 후 다른 사람들은 서둘러 퇴장하는 가운데 저는 조심스레 지민에게 다가갔어요. 오늘 정말 훌륭하게 통역하셨어요. 목소리에서 깊은 호소력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건넸을 때 지민은 살짝 놀란 듯이 제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통역은 단순한 말의 전달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마음을 이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투와 눈빛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고 몇 주 동안 회의 후 짧은 인사를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그녀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우리는 매일 밤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지민은 저에게 한국 문화와 예절,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저는 미국 외교관 시절의 견해와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점점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16개월 동안 이렇게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저의 파란 여권이 컴퓨터 옆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 여권의 무게를 손에 느끼며 문득 저는 생각했어요. 만약 내가 너에게 간다면, 내가 한국인이 된다면 어떨까? 한국에서 지민을 다시 만났을 때. 처음엔 농담처럼 말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짧은 방문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제 미래는 반드시 지민과 함께 한국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국제 분쟁 보고서를 보면서도 저는 한국 국적에 관한 정보를 계속 찾아보고 있었어요. 한국 국적 취득 과정은 생각보다 어려워 보였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시험도 봐야 하고 결국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도전처럼 느껴졌죠.
회사 상사는 제 계획에 충격과 혼란을 감추지 못했고 동료들도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았어요. 제 부모님조차 지민이 미국에 올 수는 없겠냐. 경력은 어떡할 거냐며 걱정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가 왜 이 새로운 삶을 선택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이것은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바꾸는 모험이었어요. 점심시간마다 저는 한국어 책을 펼쳐 공부했고 지민과 저녁마다 영상통화로 발음과 단어를 연습하며 서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한 결심을 굳건히 다지며 내면의 변화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한국어 시험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작은 교실에서 외국인 20명과 함께 시험을 봤어요. 지민과 공부하며 익힌 한글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합격 소식을 듣고 기뻤죠. 면접은 더 힘들었어요. 관계자들이 왜 한국인이 되려 하냐며 2시간이나 질문했죠. 저는 서툰 한국어로 답했어요. 한국이 전쟁을 딛고 일어선 모습, 국민들의 근면함과 공동체 정신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가장 힘들었던 날은 미국 대사관에 가야 했던 날이었어요. 한때 자랑스럽게 들어섰던 그 건물이 이제는 제게 전혀 다른 느낌을 주었고, 저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기 위해 그곳에 갔어요. 담당자는 이 순간의 무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제 서류를 확인하고 서명을 시킨 후 제 여권 모서리를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순식간에 저는 더 이상 미국인이 아니게 되었고, 평생 쌓아온 저의 모든 것이 한 번의 가위질로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대사관을 나오면서 무거운 짐이 내려진 듯 가벼워지면서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 모호해지는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몇 주 후 남색 한국 여권을 받았는데 한글로 적힌 제 이름과 깨끗한 페이지를 보며 새 출발을 실감했어요. 그 순간 한국 여권이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깊은 신뢰와 품격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서임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의 아파트로 이사하고 삶이 시작됐어요. 부모님께 인사법, 집안에서 신발 벗기, 존댓말까지 배우며 적응했죠. 저는 국제개발 및 분쟁 해결 전문 컨설턴트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민의 지속적인 도움과 제 꾸준한 노력을 통해 한국 사회에 서서히 적응해 나갔습니다. 한국 여권으로 첫 해외 출장을 떠난 것은 베를린에서 시작되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있을 때 기분이 이상하게 긴장되었어요. 수년간 파란 미국 여권을 사용하던 제가 이제는 남색 한국 여권을 들고 있었고 그 여권은 마치 새 신발처럼 아직도 낯설게 느껴졌죠. 지민은 공항에서 저를 배웅해주며 손을 꼭 잡고 긴장돼요? 라고 물었어요. 제가 뭔가 달라진 기분이에요. 라고 대답하자.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이제 당신은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체크인은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항공사 직원은 저의 한국 여권을 확인하고 제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보안 검색대에서도 늘 하던 대로 주머니를 비우고 벨트를 풀며 노트북을 따로 바구니에 넣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더 이상 미국 외교관이 아니라 한국 국적자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베를린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첫 번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여권 심사대에서 저는 특별 통로로 안내받았어요. 한국 여권 소지자는 이쪽으로 오세요라는 안내를 받았고 그 통로는 일부 유럽 국가와 특별 협정을 맺은 국가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독일 심사관은 제 여권을 확인한 후 약간 놀란 표정을 지으며 독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간단히 말하고 스탬프를 찍었어요. 전체 과정은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 후 저는 뮌헨, 암스테르담, 브뤼셀 등 여러 도시로 출장하며 매번 저의 한국 여권 덕분에 신속하게 통과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프라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같은 아시아 국가 출신인 일본인과 중국인 여행객들은 일반 심사대에서 20분 이상 기다려야 했는데
저는 한국 여권 소지자 계신가요라는 안내와 함께 단 2분 만에 심사를 마칠 수 있었어요. 체코 관계자는 한국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특별 파트너입니다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왜 한국 여권만이 이렇게 특혜를 받는지 의문이 커져만 갔어요. 일반 심사대에서 기다리는 일본 가족이 제게 물었어요. 실례지만 한국인인가요? 왜 다른 줄로 갈 수 있었나요? 상황을 설명하자 그들은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저에게 일본도 선진국인데 이런 차별이 있다니 놀랍네요. 라는 뉘앙스를 전했고 저는 답하기 어려웠어요. 호텔 체크인과 공항 라운지에서도 빈의 어느 호텔 리셉션 직원은 제 여권을 보고 한국 고객을 위한 특별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제 방을 업그레이드해 주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여러 나라 사업가들과 함께 앉았을 때 옆에 앉은 폴란드 남성이 한국인들은 약속을 잘 지키고 문제 발생 시 바로 해결합니다. 그것이 한국 여권이 특별한 이유입니다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는 전자제품 수입업을 하는데 한국 기업들과 거래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계약서대로 정확히 이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죠.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조금 다른 경험이에요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한국 여권의 특혜가 단순한 우대가 아니라 한국 국민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모범적 행동의 결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어요. 바르샤바에서 묵던 호텔 라운지에서는 더 직접적인 경험을 했어요. 입구에서 직원이 여권 확인을 요청했고 제가 한국 여권을 내밀자 바로 입장을 허용했지만 제 뒤에 있던 중동 국가 여행객은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왜 한국 여권은 바로 통과시키냐고 물었더니 라운지 매니저는 특정 국가들과는 문제가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회사 정책상 한국,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등 몇몇 국가는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어요. 폴란드 크라쿠프 공항에서는 더 극적인 경험을 했어요. 비유럽 연합 국적자 줄에서 20분 넘게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입국 심사 직원이 한국 여권 소지자 계신가요라고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손을 들자 선생님, 유럽 연합 라인으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한국은 특별 심사 대상국입니다. 라고 말해주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고 같은 줄에 있던 일본인과 중국인 여행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모든 아시아 국가가 같은 대우를 받는 게 아닌가요? 제가 물었더니 아니요, 국가마다 협정이 다릅니다. 한국은 폴란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특별 파트너입니다. 두바이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입국장에 도착하자 복잡한 광경이 펼쳐졌는데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찾아 그쪽으로 향하자 직원이 게이트는 아랍에미리트 국민과 특정 국가 국민만 이용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했고 한국 여권도 가능한가요? 라고 물었더니 네, 물론입니다. 이용하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신속하게 자동 게이트를 통과했지만 그 뒤에 있던 중국인 관광객 그룹은 일반 심사대로 안내받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왜 한국인은 저기로 갈 수 있고 우리는 안 되나요? 우리도 아시아인데? 라고 불만을 토로했고 공항 직원은 규정이 그렇습니다. 각 국가마다 다른 협정이 적용됩니다라고 단호하게 답했어요. 출장 중 매일 저는 새로운 도시와 공항에서 각기 다른 여권이 어떻게 대우받는지 생생하게 체험했어요. 미국 여권을 사용하던 시절에는 결코 눈치채지 못했던 불평등한 대우를 직접 보게 되었고 이제 저는 두 세계의 경험을 통해 국제사회의 불평등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크라쿠프 시내에서 우연히 한국인 관광객 그룹을 만났을 때 그들이 가이드와 함께 구시가지를 관광하는 모습을 관찰했어요.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모이고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질서를 지키며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수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 이래서 한국인들이 좋은 인상을 주는구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 여권이 갖는 신뢰는 단순한 경제력이나 정치적 협정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해외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온 행동과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공항 내 면세점에서 쇼핑할 때도 한국 여권을 제시하자 추가 할인을 제공받았어요. 스페인에서 주요 관광지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안내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현지 가이드에게 왜 한국인들에게 이런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라고 물었더니 한국 관광객들은 규칙을 잘 지키고 예약 시간을 정확히 지키며 관광지를 깨끗하게 이용합니다. 또한 큰 소리로 떠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게다가 소비력도 높고요라고 대답했어요. 이번에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마음은 전혀 다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단순히 한국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집으로 돌아온 듯한 깊은 안도감과 따스함이 느껴졌어요. 남색 한국 여권을 손에 쥐고 자동 출입국 게이트에 다가갔고 기계는 제 여권을 빠르게 스캔하고 제 지문을 확인한 후 게이트를 열어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순식간에 한국 땅에 발을 들였어요. 이번 여정은 저의 내면 깊은 곳까지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저는 스스로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분주한 서울 거리를 달리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서울의 모습은 이제 제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한강은 도심 한가운데를 부드럽게 흐르며 멀리 보이는 산들은 마치 제 집의 일부처럼 느껴졌어요. 거리의 한글 간판과 한국어로 흘러나오는 소리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고 저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구나. 다음 날 회사에 도착하자 한국 동료들이 제 출장 경험을 물었어요. 저는 한국 여권이 쉽게 세계 각국에서 문을 열어주었던 경험과 일본과 중국 여권 소지자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모습을 상세히 이야기했어요. 동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하며 자신들의 여권을 얼마나 평범하게 생각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죠. 제 상사는 저스틴, 미국과 한국 양쪽을 경험한 당신의 이야기는 국제관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처음엔 혼란스럽게 느꼈던 저의 선택이 이제는 제 강점으로 자리 잡았음을 깨달았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한국과 서구의 비즈니스 파트너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을 잇는 다리 역할을 시작했어요. 미국인들이 한국의 예절을 이해하지 못할 때 제가 대신 설명해주고 한국인들이 미국의 직설적인 표현에 당황할 때 서로의 문화를 연결해주며 모두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 덕분에 양쪽 모두 점차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고 저는 두 세계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느 저녁 지민과 저는 도심 한복판의 청계천을 따라 걸었어요. 주변에서 가족들이 함께 웃고 연인들이 벤치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하며 물소리는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곱씹으며 한때 제가 가졌던 편견과 지금 느끼는 새로운 감정을 다시 한번 새기고 있었어요. 지민이 조용히 물었어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걸 후회하나요? 저는 한참을 고민한 후 조용하게 대답했어요.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얻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이 선택이 단순히 국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제 남색 한국 여권은 이제 단순한 여행 서류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바꾼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그 여권 속에 새로 적힌 제 이름은 저의 새로운 정체성을 담고 있었고, 이제 저는 한때 익숙했던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여권의 첫 페이지에 적힌 대한민국 정부는이 여권을 소지한 국민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와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라는 문구가 떠올랐어요. 이 문구는 대부분의 여권에 비슷하게 적혀 있지만 한국은 실제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마음속 깊은 평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비록 아직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한국은 단순한 방문지가 아니라 제 진짜 집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제 미국과 한국 두 세계 사이를 잇는 다리 위에 서 있었고 그 다리 위에서 새로운 제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해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일과를 시작했죠. 친한 동료가 저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저스틴 씨는 미국인에서 한국인이 되셨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한국은 우리라는 단어처럼 공동체 속에서 더욱 조화롭게 사는 것이 더 뚜렷한 것 같아요. 한국은 개인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식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외에서 한국인들의 행동 양식에도 반영되는 것 같아요. 주말에 장인 어른과 장모님이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어요. 가족들과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해외 출장에서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여권으로 누리는 특별한 대우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한국인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평판 덕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장인 어른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가 젊을 때는 해외여행을 꿈도 꾸지 못했네. 그런데 이제 한국 여권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니.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구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권 자체가 아니라 그 여권이 상징하는 가치와 신뢰라고 생각해요. 이번 여행에서 정말 깊이 느낀 것은 한국은 단지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나라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처남이 흥미롭다는 듯 물었어요. 매형은 한국 여권으로 여행하면서 특별한 경험이 있었나요? 그럼요, 참 많았죠.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때로는 당혹스러운 상황도 있었어요. 제 외모와 여권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의심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 오히려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지민과 손잡고 걸으며 말했어요. 이번 여행으로 진짜 한국인이 된 기분이야. 지민이 웃으며 당신이 한국을 선택해줘서 고마워라고 했죠. 한국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공동체와 가치를 증명하는 거였어요. 매년 14,000명이 넘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선택한다고 해요. 후진국,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저처럼 선진국 출신도 한국에 뿌리 내리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생활 만족도가 85%, 거의 90%에 이를 정도로 높거든요. 이는 곧 대한민국이 전 세계인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임을 증명하는 지표가 아닐까요? 한국 여권이 국제사회에서 받는 존중의 이면에는 한국 국민들이 수십 년간 꾸준히 쌓아온 신뢰와 노력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살면서 느낀 건 한국은 여권만 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권의 의미를 지키는 국민이 있는 나라라는 점이죠. 예전엔 미국 시민권이 제 전부였는데 그걸 포기한 순간 잃은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을 얻었어요. 서울 밤거리를 걸으며 이제 이곳이 진짜 고향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여권 뒤엔 국민들의 노력이 있어요. 저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지만 새 세상을 얻었죠. 이제 두 세계를 잇는 삶을 살아가며 매일 그 의미를 느껴요. 여러분은 한국 여권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한국인이 된 미국인 저스틴 씨의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